자, 그 파란 색깔 2번 보죠. 자, 가등기 담보 실행. 자, 실행이 아까 3단계 기억해야 3단계. 자, 그 옆에다 적어 3단계 절차. 3단계 절차. 3단계 절차 거쳐야 됩니다. 자, 1번에 가등기 담보의 실행 방법. 자, 양가를 1번에 줄겠죠. 가등기 담보권 실행은 두 개 중 선택입니다. 자,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이퀄 귀속 청산입니다. 자, 가등기 담보권자가 자기가 소유권 취득의 실행 귀속 청산과 공매는 공적 실행에 의한 처분 정산에 의한 실행입니다. 선택에 사적 실행인 귀속 청산과 공적 실행인 경매 중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요. 자, 사적 실행은 귀속 청산은 자, 소유권을 취득해서 청산금 지급하는 거죠. 자, 지금 갑이 변제기에 자, 채무 우리가 1억 5천이라고 했죠? 1억 5천 채무를 자, 변제하지 않았어. 변제하지 않으면 이제 3단계 절차 간다 그랬어요. 3단계 절차. 그걸 거쳐서 소유권을 이제 의리 취득하는 걸 소유권 취득하니까 바로 소유권을 귀속받는다. 귀속받으려면 청산금 지급해야 된다. 귀속청산을 해야 돼요. 귀속청산해야지. 자, 이 부동산을 남한테 팔아가지고 자, 이걸 남한테 병한테 팔아가지고 하는 처분청산은 안 됩니다. 처분청산 못합니다. 귀속, 자기가 소유권 취득하는 귀속청산해야지 처분청산은 안 돼. 왜 그래요? 처분청산은 자, 이 사람이 이 돈을 빨리 받으면 싸게 팔 수가 있잖아요. 자, 이게 객관적으로 청산하면 한 3억 정도 되는데 빨리 팔려고 그냥 한 1억 5천에 팔았어요. 1억 5천에 팔면 갑이 손해보잖아. 1억 5천에 팔아가지고 자 1억 5천 다 가져가 버리면 갑은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처분청산 안 되고 오로지 귀속청산만 가능합니다. 그 양가로 2번입니다. 양가로 2번. 자, 따라서 두 번째 따라서 다음 줄 거세요. 가등기 담보권의 동그라미 사적 실행이 있어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이요. 중간에 청산 같은 말이에요. 처분청산형 담보권 실행은 가담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 판례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가담법에서 사적 실행은 귀속청산을 해야지 처분청산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내려옵니다.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즉 귀속청산 줄긋고 귀속청산 이퀄 3단계 절차를 거칠 것 이렇게 적으세요. 3단계 절차를 거칠 것 3단계 절차를 거칠 것 거의 여기서 답을 많이 내요. 하나씩 가보죠. 제3조는 반드시 암기돼야 돼. 제3조가 바로 3단계 절차입니다. 갑니다. 자, 제목에 담보권 실행의 통지 앞에서 1번 적어. 1. 담보권 실행의 통지. 와 다음에 2. 청산기간 다음에 경과. 청산기간 경과. 제3조의 제목에 1. 담보권 실행의 통지. 요게 1단계. 와 다음에 2. 청산기간 경과. 2단계. 오른쪽 옵니다. 오른쪽에 맨 밑에 제4조 나와. 4조 뒤에 3번이라고 3단계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 외워야 됩니다. 자, 3조에, 자, 1단계가 뭐라고 그랬죠? 1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담보권 실행의 통지. 의자는 빼버리고. 담보권 실행 통지. 2단계가 뭐야? 청산기간 경과. 오른쪽 4조의 3단계가 뭐죠? 청산금 지급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머리에 딱 박혀야 돼요. 자, 가담법에서 귀속 청산하는 3단계가 1단계는 담보권 실행하겠다는 통지해주고 그 통지가 도달되면 이 청산기간 2개월 지나고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청산금 지급해야 소유권 취득해. 이 3조 4조를 어기면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3조 봅니다. 제1항 1단계 들어갑니다. 채권자가 이퀄 적으세요. 채권자 같은 말 가등기 담보권자. 자, 채권 채무로 따지면 채권이고 물건으로 따지면 가등기 담보권이야. 채권자가 같은 말 가등기 담보권자가 담보 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자 줄거보죠. 그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심표 귀속 청산이라는 거야. 자 줄거세요. 그 채권 변제기 후자입니다. 후에 채권 변제기 후입니다. 채권 변제기 후에 돈을 못 받았을 때 후에 제4조에 자 쭉 나간다.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다. 2단계 심표. 그 통지가 채무자 등자도 등에게 도달한 때는 한 달로부터 2개월 이하 청산기간이 지나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저 마이너스 청산금도 그 뜻을 마이너스도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있겠죠. 마이너스 통지합니다. 자 대물 변제 예약할 당시에는 이 부동산 가액이 2억이었어요. 그리고 피담보 채권 1억이 되어서 부동산 가격이 초과했어요. 근데 변제기는 우리 1년 후라 정했다고 하죠. 변제기. 자, 변제기 후에 이 돈을 갚으면 되는데 안 갚았어요. 안 갚으니까 이제 1단계 들어갑니다. 담보권 실행을 통지해. 이때는 이제 이 통지 당시입니다. 통지 당시는 1년 후잖아. 1년 후에 이 가격이 아파트 값이 자 디프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아파트 떨어졌어요. 자, 요 2억이 자 1억으로 떨어졌다고 하죠. 떨어지니까 이때는 1억 빼기 줍돈이 얼마예요? 1억 5천이잖아. 오히려 얼마죠? 마이너스 5천 나왔죠. 그죠? 마이너스도 통지해 줘야 됩니다. 마이너스도 통지를 해줘야 돼. 자, 그럼 양가리 1번 내로입니다. 담보권 실행의 통지. 자, 동그라미 1번에 통지사항은 청산금 평가액입니다. 청산금 평가액. 자, 청산금 평가액 한번 적어보자. 우리 3억. 부동산 가격 3억 빼기 360조입니다. 이게 이 360조가 우리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이야. 이게 바로 우리는 1억 5천을 했어요. 자, 줄고 나간다. 통지에는 자, 줄거세요. 통지할 당시야. 통지 당시 담보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 우리는 3억으로 평가했다고 하죠. 3억에다가 민법 360조 규정된 채권액 우리는 1억 5천을 밝혀야 한다. 자, 방가로 2번 가면 다음 2번에 통지의 상대방 중요합니다. 통지의 상대방. 자, 1 줄거세요. 통지 상대방은 채무자 등이야. 채무자 등 그러면 2명 이상이라고 그랬죠. 채무자 등은 쉽게 얘기해서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부동산의 소유자야. 자, 채무자 등에게 자, 채무자 등 3명 애운다. 채무자 등이란 일단 채무자가 돈을 빌렸다. 채무자. 물상 보증인 물보 그리고 담보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말합니다. 적출이면 제3 취득자죠. 지금 바로 외워야 됩니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물보, 제3 취득자 세 사람을 채무자 등이라 그럽니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기출에서 첫 번째 기출 보자. 오른쪽에. 자, 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등기 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가 없다. X죠. 자, 이런 게 나오면 저당권 풀면 돼요. 자, 저당권 설정자는 자,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죠? 물상보증이 될 수도 있죠. 똑같아요. 그 틀린 문제네.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 될 수 있다죠. 있다. 이 사람이 누구야? 물보잖아. 물보. 물상보증인. 더 중요한 게 두 번째 기출.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통지라 그래서 통지는 세 사람 채무자 등에게 합니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물보,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모두에게 하여야 한다. 정확하죠? 채무자 등. 자, 그러면 이제 채무자 등에게 통지했어요. 그럼 문제는 여기 채무자 등입니다. 3명. 채무자, 또 물상고정인, 제3취득자죠. 자, 요게 있었는데, 그리고 요게 있고, 또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수 있겠죠. 등기부에 보면, 자, 보세요. 등기부에 보면, 1순위의 갑이 소유자, 이게 이제 저당권 설정자죠. 가등기 담보 설정자. 양도담보라면 양도담보 설정자고, 여기다가 이 가등기 담보권자 을입니다. 자, 2월 1일 날 가등기 설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부동산에 3순위로, 4순위로, 5순위로, 이건 을구겠죠. 뭐 저당, 이게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날 저당권자 A, 또 전세권자 B, 또 가등기 담보권자 또 있을 수 있겠죠. 가등기 담보권자 C,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이 사람을 후순위 권리자라 그래. 이 가등기 담보권보다 후순위의 권리자가, 자, 저도 후순위 권리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후순위야. 자, 저당권 우선 변제권 있죠. 전세권, 가등기 담보권 우선 변제권 있죠.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 유치권자는 후순위 권리자가 아니에요. 자, 후순위가 후저전가 이렇게 해보세요. 후순위 권리자 그러면 후저전가가 있어. 자, 이게 만약에 경매 들어갔다고 하죠. 자, 우리 가등기 담보권은, 자, 피담보 채권이 1억 5천인데 등기부에는 이게 안 적혀 있어요. 둘이 사이에 1억 5천 합의했죠. 이게 경매 들어갔어. 만약에 이 경매 들어가서 그게 정이 만약에 3억의 경락을 받았다고 하죠. 3억의 경락 대금이 딱 납입되면 갑은 소유권이 상실되고 정의 소유권자가 됐죠. 그럼 이 3억 가지고 이제 우선 배당을 실시한단 말이야. 그럼 저당권 들어가면 가등기를 저당권으로 간주합니다. 그럼 얘가 지금 얘네들 따지면 얘가 1순위가 되겠네요. 얘한테 1억 5천 먼저 배당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자한테 배당하고, 전세권자한테 배당하고, 가등기 배당한다. 만약에 얘네들이, 자, 피담보증 3천만 원씩이라고 하죠. 3천이다. 그러면 이제 3천 배당하는 거죠. 그러면 3억에서 1억 5천, 1억 8천, 2억 1천, 2억 4천이네. 그럼 얼마 남았어요? 6천 남았죠? 6천만 원 누구한테 주겠어요? 갑한테 줍니다. 이렇게 이제 배당을 한단 말이야. 경매 들어가면. 아까 경매를 선택했을 때는. 자, 그럼 경매를 선택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일단 담보권 실행 통지하고 청산기간 경과하고 청산금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경매 들어갔을 때 이 3천만 원 주듯이 경매 안 들어가도 이때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려면 이걸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통지를 하게 됩니다. 담보권 실행 통지했죠? 채무자 등에게. 그리고 통지한 후에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통지해 줍니다. 자, 통지해 준다. 그 왜 통지해 주냐 보세요. 자, 만약에 이때 이 담보권 실행 통지는요, 요걸 여러분들 학교 시간에 감평 평가한단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지맘대로 나중에 나와 주관적으로 평가해요. 주관적으로 평가하니까 객관적으로는 3억이 돼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1억 5천에 평가했어요. 우리 1억 5천에 평가하면, 자, 자기가 받을 돈 1억 5천이고 부동산 가액을 1억, 그래서 통 쳐버렸죠. 통 쳐버리고, 야, 감 너한테는 돈 줄 거 없다. 그 소유권 취득하면 얘네들은 뭐예요? 경매 들어갔다면 3천만 원 받을 수 있었는데 한 개도 못 받죠. 빵원이죠. 열받죠. 열받으니까 나중에 나와요. 이 후순위 권리자는 요 청산기간, 요 기간 내에, 그래서 이 가담법이 좀 어려워요. 요 기간 내에 한해서 후순위 권리자는 경매 신청권을 줍니다. 경매 신청권. 경매 신청하면 나중에 3억에 경락되면 요 돈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얘가 가등기 담보권자가 이 부동산을 주관적으로 가격을 낮게 평가하면 열받잖아. 열받으면 요 기간을 내와야 돼. 청산기간, 요
기간 내에 한해서만 경매 신청할 수 있는 특칙을 주기 때문에 얘한테 통지를 해줘야 돼요. 자, 갑니다. 줄거세요. 그 밑에 2번, 다음에 또 한 다음. 자, 줄 나간다. 채권자는, 즉, 같은 말, 가등기 담보권자는 채무자 등에 대한 적법한 통지가 도달한 이후에 동그라미, 이후에 지체 없이 후순위 권리자에게, 후순위 권리자 3명 적어. 후순위 권리자는 후저당권자, 후전세권자, 후가등기 담보권자, 후저당권자, 후전세권자, 후가등기 담보권자에게도 그 통지했다는 사실과 내용과 특히 도달일자를 통지해야 됩니다. 통지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바로 밑에 그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가등기 담보권자의 청산금 평가액에 대해서 자, 줄거세요. 후순위 권리자는 객관적 청산금 액수가 평가액을 초과한다는 주장 못하고 오로지 줄거세요. 오로지 경매 앞에다가 적어. 경매 앞에다가 청산기간 내에 한정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청산기간 2개월에 한정하여 오로지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통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담보권 실행을 채무자에 통지해야 돼. 통지해야 청산기간이 경고합니다. 이걸 통지를 안 했다. 이거 기간이 경고할 수가 없어요. 이 3단계니까 담보권 실행 통지가 채무자에게 통지가 도달되어야 청산기간 경고예요. 그게 동그라미 5번 내려옵니다. 동그라미 5번. 채무자 등의 전부는 3명이죠. 3명 또는 일부에 대해서 위 통지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을 진행할 수가 없다. 자, 청산기간 진행할 수 없어요. 그럼 2단계 진행 안 하죠? 그럼 청산금 지급 못 하잖아. 없다. 고로 밑에 네 번째 줄 설령 편법으로 본등기를 마쳤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다. 같은 말 무효다 이거예요. 항상 소유권 취득하려면 1단계 담보권 실행이 세 사람 다에게 통지되고 그리고 청산기간 지나고 3단계에서 청산금 지급해야 소유권 취득하는데 청산기간에 아예 경고 안 했는데 등기했다. 무효입니다. 3단계 한 거 치면 자 바로 옆에 기출을 보세요. 바로 옆에 기출 워낙 중요하니까 기출 자 조금 어려우니까 기출 잘 봐야 돼요. 가등기 담보권자 가등기 담보권자는 갑이네요. 채무자 을에게 담보권 실행 통지하지 않으면 담보권 실행 통지 안 했죠? 그럼 2단계로 갈 수가 없잖아. 않으면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무효네요. 청산금 지급해도 무효니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할 수가 없다. 만약에 등기해도 무효입니다. 맨 밑에 기출 가등기 담보법에서 정한 청산기간 2개월을 거치지 않은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도 원칙은 무효입니다. 자, 이 3단계를 거치지 않고 등기해도 무효입니다. 오로지 3단계를 거쳐야 돼. 자, 그럼 방가로 3번 통지할 내용은 청산금 평가액입니다. 자, 그 4조 보세요. 이제 3단계.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 자, 1항. 채권자가 가등기 담보권자는 3조에 따른 줄거세요. 통지 당시 동그라미 쳐. 통지 당시입니다. 통지 당시 담보 목적 부동산 가액 우리는 3억이라고 했죠. 3억에서 그 채권액, 즉 우리는 1억 5천 계약했다면 1억 5천을 뺀 금액 이하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3억 빼기 1억 5천 이퀄 1억 5천 청산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 경우 갑니다. 담보 목적 부동산에 만약에 선순위 선자 동그라미죠.
선순위 담보 등의 권리가 있는 때는 그 그 채권을 계산할 때 선순위 담보된 채권액도 포함한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원래 이제, 변제기 후에, 통지할 당시입니다. 통지 당시, 이걸 우리가 3억으로 평가했어요. 여기서, 피담보 채권이 만약에 합의했다면 1억 5천, 안 했다면, 360조, 원본, 이자, 위약금, 1년 문제 연배상, 저당권 실행비용입니다. 이걸 합의했다 우리가 1억 5천. 이걸 뺀 금액이 청산금이라고 그랬죠. 이걸 3단계에서 지급해야 돼. 근데 만약 여기에 이 가등기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2월 1일이지만 1월 2일 날만 저당권자가 있었다. 선순위 그것도 빼줘야 돼요. 만약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었다. 이 피담보 채권이 만약에 5천이었다. 이것도 빼야죠. 왜? 경매 들어가면 이게 더 먼저 배당받으니까 이퀄 1억이 되겠네요. 그래서 빼고 1억을 가백에 지급합니다. 이걸 저당권자 주는 거고 선순위 저당권도 산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럼 밑에 나옵니다. 1번 통지사항은 청산금 평가액이야. 평가액. 그래서 청산금은 실행 당시 실행이 바로 통지입니다. 통지 당시야. 실행을 통지로 바꿔. 통지 당시 목적물 평가액에서 3억에서 피담보 채권에 우리는 1억 5천 정했다면 1억 5천을 공제한 차익, 여기 가로를 찍어 원칙. 이 원칙인데 선순위 빼주려고 그랬죠. 다음 페이지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자, 중요. 이 경우 담보 목적 부동산에 만약에 선자 동그라미 치세요. 선순위 담보권에 근데 저당권, 선순위 저당권 있을 때는 그 채권액 계산할 때 선순위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액도 포함해서 빼줘야 돼. 5천만 원 포함한다. 자, 선순위 채권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네 번째 줄 까만 색깔 후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포함하지 않아요. 선순위 채권액만 포함해 줍니다. 후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왼쪽 기출문제 보세요. 첫 번째 줄, 기출 보세요. 청산금은 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야. 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 담보 목적 부동산 가액 우리 3억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뺀 금액이다. 그런데 만약 예외적으로 그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이 피담보 채권에다가 선순위 담보로 된 채권의 5천도 포함시켜서 빼줘야 됩니다. 정확해요. 자, 그 옆에 동그라미 3번도 더 중요해. 동그라미 3번.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을 평가할 때 담보 부동산을 누가 평가해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평가합니다. 자, 가등기 담보권자 사채업자 평가할 때는 이 사람은 이걸 비싸게 평가하겠어요? 싸게 평가하겠어요? 사채업자는 싸게 평가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야. 그 점을 조심해야 돼. 근데 이건 지 마음대로 주관적 평가입니다. 객관적이 아니야. 법원에서 경매 들어가면 법원에서 감정평가사가 최저 매각가를 정한단 말이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만 여러분들 민법 캐론 저번주 배웠잖아. 그죠? 배웠죠? 평가 배웠잖아. 감정평가.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이거는 그렇게 평가하는 거야. 주관적으로. 자, 한글로 쓰면 나름대로죠. 나름대로 평가한단 말이야. 싸게 평가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 점을 조심해야 돼. 그러나 자, 이게 실제 3억이 객관인데 얘가 2억으로밖에 평가 안 했어. 자, 그래도 유효합니다. 조심해야 돼. 유효해요. 일단은 유효해요. 왜? 나중에 요 청산금 지급할 때는 이걸로 지급하면 안 돼. 이걸로 지급해야 돼요. 동시행 관계니까. 그래서 일단 주관적 평가도 유효합니다. 여기 치면 잘 나와요. 자, 그게 이제 3번입니다. 3번 중요 표시. 이때 자, 쭉 나간다.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자, 주관적 평가 이퀄 저 나름대로 평가. 판례가 나름대로 판례도 있어요. 주관적 평가 같은 말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 액수가 2억이라고 해서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 3억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심표 유효합니다. 못하더라도 담보권 실행 통지로서 효력이나 1단계, 2단계 청산기간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 이퀄 유효합니다. 사채업자가 낮게 주관적으로 뭐 1,000만원, 500원, 10원, 1원이라고 평가해도 유효합니다. 그 점을 조심 잘 틀려요. 다음 4번 청산금이 없다는 뜻 마이너스도 통지하라고 그랬죠? 마이너스도 통지를 해줘야 돼. 통지해야 한다. 통지한다. 그리고 방가로 4번 자 제목에 줄 거예요.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 약간 구속력이 있어서 다투지 못해요. 자 구족합니다. 제목에 통지의 구속력. 채권자는 사채업자는 3조에 따라 그가 죽어나간다. 통지한 청산금 평가에 관해서는 다툴 수가 없다. 한번 통지하고 나면 내가 잘못 통지했다고 다툴 수가 없다. 채무자보입니다. 채무자보. 자, 바로 밑에 갑니다. 해들. 채권자가, 사채업자가, 즉, 가등기 담보권자가 통지한 청산금 평가액이, 자, 객관적 평가액을 넘더라도 채권자는 청산금이 통지한 평가액에 미달함을 주장하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잘못 평가했다고 주장하지 못한다. 즉,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평가액에 구속된다. 다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너무 높게 평가하든 낮게 평가하든 다툴 수는 없다. 자, 그럼 왼쪽 기출문제 다 한번 보죠. 워낙 중요한 거니까. 두 번째 기출. 청산금을 통지할 때는 선순위 건은 고려하지 않는데 후순위 고려 안 해요. 후순위 담보권자의 피담보책은 통지하지 않는다. 선순위는 통지한다 그랬죠. 고려 잘해야 됩니다. 경매 들어가면 선순위는 우선 변제 받지만 후순위는 말소당하니까 통지하지 않습니다. 다음 또 세 번째 기출.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한다. X죠. 그냥 주관적으로 아무렇게 통지하면 됩니다. 또 고쳐서 통지하지 않는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기출.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지함에 있어 청산금이 없다고 이제 마이너스도 통지하라고 그랬죠.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 상대방에게 그 뜻 마이너스 뜻도 통지하지 않아. 아니죠. 통지하여야 한다. X. 마이너스 통지해야 됩니다. 틀린 지문은 고쳐가지고 자꾸 기억을 해야 돼요. 왜 틀린지를 알아야 돼. 기출 마지막. 귀속 청산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권 실행 통지 절차에 따라 통지한 주관적으로 통지한 청산금 액수에는 다툴 수 있다 없다? 자, 없다. 채무자 보호입니다. 한번 통지해놓고 내가 잘못 통지했다고 다툴 수가 없다. 채무자 보호입니다. 자, 그럼 밑에 그 예지의 문제를 보세요.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에서 이게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무조건 돈 빌려줬다. 그럼 무슨 대차? 소비대차 떠올라야 됩니다. 자, 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이를 담보 동그라미 치세요. 돈 빌려줬다. 담보 그럼 무조건 가담법 떠올라야 돼요. 담보하기 위해서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어렵지만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 그래요. 민법이 75번부터 80번까지 해서 여기 특별법이 나온단 말이야. 푸른 요령이야. 근데 만약에 한 22번, 23번이나 이건 저당권이야. 여기서 뭐 돈 빌려주고 담보 그러면 가등기 담보야. 그것도 없어요. 가등기 담보. 아시겠어요? 그게 빨리빨리 푸는 요령이야.
혼자서 공부하면 그런 게 안 돼요. 자기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 5년, 6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문제 푸는 요령을 몰라가지고. 이 문제도 그냥 저기서 컴퓨터로 문제 푸는 거하고 종이로 푸는 거하고 달라요. 컴퓨터를 아무리 봐도 실제 시험장은 종이를 치잖아. 인강 자꾸 하는 사람들 시험이 많이 떨어진 이유가 그거예요. 안 해보니까 자기가. 시험은 종이를 치잖아. 자, 그러면 갑은 을에게 1억 원 빌려주고 1을 담보하 그럼 가담법 떠올라야 돼.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 부동산 시가 3억 원에 가등기 했네요. 그럼 이거는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아니라 담보 가등기가 떠올라야죠. 을이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자, 갑이 이제 가등기 담보권자죠. 가등기 담보권자는 돈을 안 갚으니까 즉시 담보권 실행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치다 줄거세요. 담보권 실행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치다 가져간다. 이게 바로 귀속청산이라는 거죠. 자기가 소유권 치다 가는 청산이 귀속청산이야. 그러면 이제 몇 단계가 떠올라야 돼? 3단계 절차가 떠올라야 돼. 3단계. 자, 갑니다. 1번. 1단계 나오네요. 갑은 청산금 평가액을, 이건 주관적 평가죠. 주관적 평가액을 채무자 을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통지. 1단계죠. 2번. 가등기 담보권자 갑이 채무자 을에게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는 가등기 담보 갑은 이에 관해 다툴 수 있다 없다?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채무자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3억 빼기 1억 5천 이퀄 1억 5천이다 라고 통지했다면 잘못 통지해도 다툴 수가 없다. 답 나왔네. 뭐 2번. 얼마나 쉬워요. 다툴 수 없다. 채무자 보호. 실제 시험장에 가면 심내 하고 그냥 가는 거야. 밑에 3, 4번 안 풀어도 돼요. 근데 저게 이제 뭐 시험 끝나고 나면 자기 머리에 생각이 많다 떨어진 사람이에요. 난 뭐 쳤는지 모르겠다 합격했어요. 왜냐하면 1번부터 5번까지 다 한 사람은 생각이 많이 나요. 1번 답, 2번 답 하고 온 사람 생각이 없어요. 합격했어요. 생각이 많으면 시험 떨어진 겁니다. 시험 치거나 뭐 쳤는지 몰라요. 합격했어요. 자, 그럼 3번. 을은 채무자 을은 갑이 통지한 청산금액에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동의했다는 것은 합의했다는 거죠. 묵시적 동의함으로써 청산금을 둘이서 확정할 수가 있다. 임의 규정이죠. 둘이 합의했으니까. 자, 4번 중요하네요. 갑이 을에게 담보권 실행 통지를 안 했어요. 1단계 통지 안 했죠. 그럼 2단계, 3단계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죠? 못 가니까 무효가 되겠죠. 실행 통지하지 않으면 3단계 청산금 지급에도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가등기에 한 번 더 청구할 수가 없다. 3단계를 안 거치면 등기에도 무효예요. 다음 을은 갑이 통지한 청산금액을 다투고 이겁니다. 이게 동시행관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행관계. 이때 청산금 지급은 정당한 청산금 지급받을 때까지 소유권 등기 안 넘겨줘. 이행거절은. 동시행환경권이 바로 이행거절권이죠. 이렇게 해서 채무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자, 채무자 을은 갑이 통지한 청산금액을 다투고 줄거세요.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 지급받을 때까지 이겁니다.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 지급받을 때까지 이행거절하면 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채무 줄거 나간다. 이행을 거절할 수가 있다 이퀄 동시 이행환경권입니다. 정당하게 평가된 돈 받을 때까지 소유권 이전 못 해주겠다고 이행 거절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채무자를 보호합니다. 자, 오른쪽 옵니다. 방가로 통지 시기 조심해야 돼. 시기. 자, 1번 변제기 이후에 통지합니다. 변제기 이후에 돈을 못 받았을 때 통지한다. 2번 통지 방법은 제한 없어요. 통지 방법은 제한 없다. 구두로 해도 무방합니다. 구두로 해도 무방하다. 구두로 한다는 2부로 한다는 겁니다. 구두 신고 하는 게 아니고 슬리퍼 신고 해도 되고 맨발로 해도 돼. 구두로 해도 무방하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자, 그 예제 문제에서는 뭐 답만 좀 보겠어요. 30회인데, 가담법 설명으로 옳은 것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가등기 담보가 담보 가등기인지, 아까 설명했던 거네요.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 보고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실질로 따져야 돼.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 X입니다. 등기부로는 알 수가 없어요. 실질적 의사로 결정합니다. 실질적 의사로 해석합니다. 2번. 채권자가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죠. 가등기 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지함에 있어 3단계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하면 마이너스 통지한다 안 한다? 해야 되죠. 없다고 인정되도록 통지 상대방의 그 뜻 마이너스도 통지하지 않아 아니죠. 통지하여야 한다 X. 3번. 청산금은 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입니다. 통지할 당시 담보 목적 부동산 가액 우리 3억에서 피담보 채권을 뺀 금액이다. 그게 원칙이죠. 예외에 선순위가 있으면 선순위도 포함해서 빼줘야죠. 원칙이고 심표. 그리고 그 부동산에 만약 선자당으로 하면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얘도 포함해줘야죠. 위 피담보 채권액에 선순위 담보로 담보된 채권액도 포함시킨다. 정확합니다. 답이 3 정확해요. 4번. 통지된 청산금액이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하면 된다 그랬죠.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아도 유효합니다. 않으면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한다. 뻥이죠. 다시 통지할 필요는 없다. 나름대로 지 마음대로 통지합니다. 다음 5.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에는 아직 누가 소유자야? 아직 갑이 소유자죠. 갑이 과실 취득해야 돼. 통지한 후에는 후부터는 담보 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기소한다. 이게 틀렸죠. 그 담보권 실행 통지한 후가 이거죠. 청산금 지급 후야. 청산금 지급 후에는 채권자에게 기소해요. 청산금 지급 후에는 채권자에게 기소합니다. 그 밑에 해설 써보세요. 5번. 해설 5번. 담보권 실행 통지가 아니라 청산 절차가 종료되어야 같은 말. 청산 절차 이퀄 청산금 지급 후에야 채권자에게 기소합니다. 이게 가장 어렵게 냈던 건데 이렇게 나와요. 자, 이번 이제 청산기간 경과. 청산기간 몇 개월이라고 그랬죠? 2개월이 경과해야 돼요. 그러면 3단계. 3번에 3단계 적어요. 청산금 지급과 이거 적어.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 가짜 뒤에 취득. 3단계 나갑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가담법에서는 이 3단계가 머리에 암기가 돼야 돼. 이게 암기 안 되면 꽝이야. 첫째, 변제기 후에 자,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았어. 변제기 후에 돈을 못 갚으면 자, 변제기 후에 1단계 들어갑니다. 담보권은 가등기 담보권 실행하겠다고 통지하죠. 통지는 이 부동산의 채무자 등이죠. 채무자 등이니까 채무자, 물보, 제3취득자 세 사람에게 통지합니다.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되면 이건 이 청산기간 2개월이 경과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2개월 경과해야 되는데 그래도 돈을 안 갚아요.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요. 마지막에 3단계에서 정당한 청산금 지급하죠.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했을 때 소유권을 등기해서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자, 이 단계 가보죠. 자, 1. 청산금 청구권자는 당연히 세 사람이죠. 1. 채무자 등, 채무자, 물보, 담보가 등기 후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잘라주세요. 이걸 채무자 등. 그리고 만약에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후순위 권리자인 대항력인 임차인이나 후순위 저당권자 등도 청산금 청구권자입니다.
자, 그건 기억하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자, 방가로 2번 옵니다. 청산금 지급과 동시행해서, 자, 동그라미 1번 중에 표시하세요. 동시행. 청산금 지급 채무와, 자, 청산금은 누구한테 주는 거죠? 청산금은 누구한테 주는 거야? 청산금은 누가? 사채업자가 채무자한테 주는 거예요. 남은 돈이니까. 청산금 지급 채무와, 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채무 이행이 서로 동시 이행 관계다. 자주 나왔죠?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에 채무자 등의 변제가 뭐예요? 변제. 돈은 언제까지 갚으면 되느냐? 자, 채무자 등은 원칙은 변제기에 주기로 변제기까지 갚아야 되는데 이때 돈이 없어서 못 갚았어요. 그러면 1단계 여기서 갚아도 되고 2단계 여기까지 갚으면 되죠. 조심해야 돼. 청산금 지급받기 전까지입니다. 청산금 지급받고 소유권 넘겨야 되니까 청산금 지급받기 전까지는 돈을 갚고 말소할 수 있어요. 청산금 지급 3단계 전까지 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 4번, 1번. 채무자 등 3명 외우라 그래서 채무자, 물보, 제3취득자를 줄거세요.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3단계에서 청산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자, 설령 청산기간이 2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채무액을 사채업자에게 지급하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기억 잘 해야 됩니다. 요 청산 3단계에서 청산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돈 갚고 이 가등기 담보를 말소할 수 있다. 돈 받기 전까지 말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 못하는 게 나와. 동그라미 2번 조심합니다. 요거는 양도담보 아까 얘기했어요. 양도담보. 특히 양도담보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소유자 을이었어. 그 다음 양도담보권자. 자, 갑니다. 양도담보권자가 팔아먹어요. 아까 했죠? 팔아먹으면 선의란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선의의 병이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럼 소유권 취득했잖아. 그러면 이걸 말소를 못해요. 소유권 넘어갔으니까. 자, 갑니다. 또 소멸시효가 10년이야. 10년이 경과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돈을 갚아도 말소를 못해요. 자, 2번 쪽이었는데 2번. 다만 쭉 나간다. 채무 변제기로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몇 년? 10년 소멸시효. 또는 선의의 제3자 삼각형 병나. 삼각형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때는 돈 갚아도 가등기 말소 이퀄 양도담보 말소 청구할 수가 없다. 제11조 단서 워낙 많이 출제합니다. 자, 변제기가 지나서 10년 경과했거나 또는 선의의 제3자가 삼각형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때는 돈을 갚아도 가등기 말소나 양도담보 말소 청구할 수가 없다. 이건 반드시 암기돼야 됩니다. 워낙 중요해요. 자, 바로 옆에 그 기출 바로 옆에 거 보세요. 맨 밑에 거 보면 맨 밑에 기출 바로 옆에 만일 선의의 제3자를 무라고 놨네. 선의의 제3자 무가 양도담보권자 병으로부터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네요. 누가 취득했어요? 선의의 무가 취득했죠? 그럼 말소 청구 못해 이제. 선의의 제3자 소유권 취득했다면 채무자 갑은 병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뭐야? 양도담보죠? 양도담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바로 양도담보야. 잘 기억해야 돼요. 만약 선의의 제3자 무가 양도담보권자 병으로부터 여기서는 이제 자, 제가 수업은 언론 이거는 병으로 바꿨죠, 그죠? 병, 무 이렇게 됐죠? 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선의의 제3자 무가 양도담보권자 병으로부터 X 건물의 소유권 취득했다면 이제는 돈을 갚아도 말소 청구 못해요. 채무자 갑은 돈을 갚아도 양도담보권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워낙 중요합니다. 그 바로 위에 기출 보세요.
똑같은 문제인데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된 담보물 줄거세요.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된 담보물 이렇게 나면 뭐야? 양도담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담보 목적으로 저당권이란 말이 안 나오고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나오면 양도담보가 떠올라야 돼. 가등기가 나오면 가등기담보.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 이전된 담보물을 즉 양도담보물을 채권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면 그 제3자가 누구라면 선이라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워낙 많이 출제합니다. 무조건 양도담보권자가 팔아먹으면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해요. 악이라면 소유권 취득 못해. 삼각형이 아니라 만약에 한번 수업할 때는 을병을 하니까 자, 을이 병한테 팔았는데 병이 이 사람이 양도담보권자 아니 알았어. 악인은 보호할 필요가 없죠. 악인은 소유권 취득 못해요. 선의만 취득합니다. 선의의 제3자 그만큼 중요해요. 오른쪽 옵니다. 동그라미 3. 그런 문제는 아까 설명했던 건데 이렇게 팔았어요. 선의로 팔고 여기다가 3 소유자 병이라고 선의의 병이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럼 을은 지금 자기 건물 팔았어요. 남의 건물, 갑의 건물 판 거예요. 남의 건물이죠. 여러분 소유자가 아니잖아. 등기만 소유자라고 돼 있지. 이 사람은 담보물권자야. 양도담보물권자야. 즉 저당권자야. 이거 남의 물건 팔아먹었으니까 이렇게 손해배상 해줘야죠. 자, 그게 오른쪽 3번입니다. 3번 채권자가 자 청산 절차 밟지 않고 앞에 살짝 적어 3단계 채권자가 3단계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담보 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심표입니다. 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을이 3단계 절차 거치지 않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변제기도 지나지 않았어요. 자, 오늘 양도담보 설정해 줬어. 여기다가 2월 1일 양도담보 설정해 줬어요. 변제기는 1년 후라 그랬어. 근데 오늘 딱 양도담보권자가 돼. 그 다음날 내일 2월 2일 날 내일 팔아도 이 병은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청산 절차 안 밟았잖아. 청산 절차 안 밟고 팔아도 선의의 병은 보호됩니다. 그럼 얘는 손해배상 해줘야죠. 취득하면 채권자는 이때 채권자 양도담보권자네. 양도담보권자는 입법한 담보 목적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바로 소유자죠. 소유자가 입은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 이겁니다. 불법행위 책임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볼 때 그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담보물건이 어려운 이유가 자, 잘 보세요. 자, 담보물건은 일단 피담보 채권이 있고 채권이 주된 권리잖아. 그리고 담보물건 즉 저당권이나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는 종된 권리잖아요. 채권 채무로 따지면 이 사람 채무자고 그다음 채권자야. 이 담보 부동산으로 보면 이 사람이 소유자고 이 사람은 그냥 가등기 담보권자나 양도 담보권자나 저당권자야. 근데 출제할 때는 자, 이 사람을 그냥 채권자로 얘기하면 왜? 채권자 이 사람 같은 사람이니까. 같은 사람이 잘 봐야 돼. 채권자 그러면 저당권자 아니면 가등기 담보권자, 양도 담보권자야. 여기는 채무자가 바로 소유자죠. 같은 말이야. 이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하니까 헤매는 거야. 채권으로 이야기하면 채무채권이고 물건으로 얘기하면 설정자, 소유자고 저당권자, 양도담보권자야. 그런 개념을 빨리 파악을 해줘야 돼. 읽어보면 보세요. 3번 채권자가 그러면 이제 채권자가 이게 가등기라면 가등기담보권자고 양도담보라면 양도담보권자라는 걸 떠올라야 돼. 그 사채업자가 쉽게 얘기해서 사채업자가 청산 절차 3단계 밟지 않고 담보 목적 부동산을 처분했어.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원칙은 무효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단 말이야. 처분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한다 이거야. 취득했을 때 채권자, 이때는 양도담보권자죠. 양도담보권자는 위법한 담보 목적, 위법이란 말이 나오잖아. 왜? 청산 절차 안 걸치고 팔아먹었으니까. 위법한 담보 목적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바로 소유자란 말이야.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다. 여기에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자, 그럼 요 판례로 가지고 내는 게 오른쪽 기출이란 말이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판례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단 말이야. 왜? 대법관들이 쓰니까. 보통 이제 판사 생활 20년 이상 한 사람들 쓰니까 말이 어려워. 우리 국어가 아니야. 그러니까 요대로 외우면 안 돼. 그러니까 잘 이해를 곱씹어야 돼요. 그럼 이제 오른쪽 보세요. 기출. 이걸 가지고 낸 게 이제 기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가담법에 정해진 청산 절차 없이 원칙은 무효야. 무효인데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그랬잖아. 없이 담보 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여 무효인데 예외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채권자가 사채업자 누구야? 양도담보권자죠. 그 사람은 채무자인 소유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맞아요. 불법행위 책임이 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불법행위 책임 같은 말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불법행위 책임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5번에 소유권 취득 요겁니다. 청산금을 지급해야 소유권 취득 3단계 얘기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줄어나가죠. 청산금 지급과 상환으로 본등기를 갖춘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가등기에다가 본등기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 점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등기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등기부에 자, 가등기 담보로 여기 가등기권자을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자, 양도담보권자는 소유자을 이렇게 등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청산금을 지급했어. 3단계. 청산금 지급하면 양도담보권자 이미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니까 청산금 지급하자마자 소유권 취득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2월 1일 지급했다. 지급하자마자 소유권 취득. 왜? 등기가 이미 돼 있으니까. 근데 가등기는 아직 소유권 등기가 안 돼 있잖아. 그러면 청산금 지급하고 나중에 등기서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한 3일 있다가 2월 한 10일 날 등기했다. 그럼 여기다가 3 소유자을이라고 딱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죠. 이와 같이 가등기 담보권자하고 양도 담보권자의 소유권 취득 시기는 달라요. 이 사람은 이미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돈만 지급하면 소유권 취득해. 가등기 담보권자는 돈 주고 소유권 등기한 때 소유권 취득한다. 그것만 차이가 있어요. 자, 그게 이제 동그라미 1번 밑에 두 번째 보죠. 가등기 담보권자는 자주로 나간다.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금 지급 외에 등기가 큰 등기가 바로 본등기죠. 본등기 하여야 소유권 취득한다. 자, 그러나 양도 담보권자는 이미 본등기 이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으므로 청산금 지급하자마자 바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게 조금 달라요. 가등기 담보권자는 돈 지급하고 본등기한 때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나 양도담보권자는 이미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니까 돈 지급한 때 즉시 소유권 취득해. 또 줄거쳐 까만 색깔.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어. 담보권자가 2명이 되겠죠. 누구였어요? 가등기 담보권자하고 양도담보권자죠. 가등기 담보권자나 양도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뭐야? 혼동이네요. 혼동으로 담보권은 소멸합니다. 자, 이 부동산에 자, 소유자 을 그리고 가등기 담보권자 을 그러면 이게 가등기 담보권 뭐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소유자하고 저당권자가 동일하니까 이건 혼동으로 소멸하겠죠. 양도담보권자도 마찬가지죠. 이 담보물권이니까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자, 그럼 바로 옆에 기출을 보세요. 그러니까 민법을 모르면 특별법도 모르는 거야. 기출 양도담보권자 을이 양도담보권자도 담보물권자야. 그럼 물권법 기억나야 돼. 물권법. 채무자 을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혼동이죠. 갑의 양도담보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러면 이제 물건이 항상 공부할 때 이제 특별법도 같이 가는 거야. 민법상 물건이 점유권, 소유권, 지지전, 유저질 이렇게 8종 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특별법상 물권 지금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 이거는 이제
저당권하고 비슷한 거 이게 특별보상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잠깐 한번 와볼까요? 저 뒤에 우리 첫날 시작한 거, 첫 시간에 배운 거, 물권법 1페이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에, 182쪽 와보세요. 182쪽. 182페이지. 찾았습니까? 맨 밑에 양가로 2번. 민법 이외의 법률 같은 말 특별법이죠. 특별법이 인정하고 있는 물건. 요거란 말이야. 물건은 그 상사유치권, 상사질권을 지우라 그랬죠. 지우고, 임목저당권, 공장재단저당권, 광업재단저당권. 자, 동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저당권, 그거 줄거세요. 가등기 담보권, 거기다가 양도 담보권 같이 갑니다.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매도 담보권, 이게 특별불상 물건입니다. 가담법에서 나오는 물건이 바로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매도 담보권도 특별불상 물건이에요. 그리고 광업권, 조강권, 업권 등이죠. 특별보상 물건에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매도 담보권도 특별보상 물건입니다. 자, 그렇게 연결돼요. 다음 장, 원칙적으로 돌아오세요. 자, 원칙으로는 동그라미 2번 돌아오는 동그라미 2번. 자, 가담법은 천천히 갑니다. 좀 어려운 지구니까. 2번 가담법 3조 4조 규정을 위반하고 3조 4조로 3단계 청산 절차야. 3단계 청산 절차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주면 본등기는 무효다. 무효다. 가담법을 위반해서 본등기하면 무효입니다. 무효다. 그렇게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면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입니다. 3번 청산금의 처분 제한 중에 청산금 처분 제한 7조 보세요. 제7조 제1항 채무자 같은 말 가등기 담보 설정자죠. 가등기 담보 설정자가 청산기간 몇 개월이야? 2개월이죠. 2개월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 양도나 그 밖의 처분은 이로써 줄거세요.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청산기간은 후순위 권리자 보호야.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채무자가 청산금을 처분하면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주장하지를 못합니다. 자, 동그라미 5번 오세요. 경매 청구권. 자, 경매 청구권. 자, 12조 갑니다. 12조. 굉장히 중요해요. 12조. 자, 제2항 후순위 권리자는 자, 3명 적어봐. 후순위 권리자는 누구죠? 저당권자, 전세권자, 가등기 담보권자입니다. 저당권자, 전세권자, 가등기 담보권자, 후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전세권자, 후순위 가등기 담보권자, 특히 후순위 저당권자가 많이 나와요. 후순위 권리자는 줄거세요. 청산기간 2개월 한정하여 원래 와야 돼. 청산기간 2개월 한정하여 그것도 또 피담보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더라도 담보 목적 부동산에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원래 우리 경매 청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에? 자, 변제기 후에 하는 거야? 변제기 전에 하는 거야? 변제기 후에 돈을 못 받았을 때 하는 거죠. 변제기 후에 변제를 못 받았을 때 경매를 청구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다르잖아요. 이 청산기간 2개월 내에 한정에서는 2개월 하나요. 후순위 권리자는 변제기 전일지라 이거야. 변제기 전일지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는 특칙을 준다는 거야. 아까 잠깐 했죠. 열받았다 그랬죠. 그죠? 열받았다. 왜? 낮게 평가하니까. 굉장히 중요하면 외워야 돼.
후손이 앞에서 살짝 열받은 얘기죠. 열받은 후손이 권리자는 청산기간 이걸 한정해서는 자기의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더라도 경매 청구할 수가 있다. 거의 매년 나왔잖아. 5, 6, 8, 33. 자, 후손이 권리자는 특징입니다. 자기의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일지라도 청산기간에 한정해서는 경매 신청할 수 있는 특칙을 둔 겁니다. 특칙입니다. 그래서 많이 출제해요. 자, 뭐 왼쪽 기출 문제 바로 옆에 보세요. 왼쪽 바로 옆에 기출. 경매 청구 옆에. 후손이 권리자는 3명 누구라 그랬어? 후 저당권자, 후 전세권자, 후 가등기 담보권자는 무슨 기간 내에 하나여? 청산기간 내에 하나여 한정하여 그 피담보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더라도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기준은 틀리긴 했네요. 담보가등기 후에 저당권자는 이게 뭐야? 담보가등기 후에 저당권자니까 후순위 권리자잖아요. 담보가등기 후에 저당권자 즉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라면 2개월 내라면 그 피담보 채권 도래기 전에도 경매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또 기출 세 번째 똑같은 문제야. 후순위 저당권자 병은 후순위 권리자죠. 후순위 저당권자 병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안 되죠. 청산기간 지나서 안 되고 청산기간 내에 한정하여 그의 피담보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더라도 경매 청구할 수가 있다. 뭐가 틀렸어요? 그죠? 청산기간 지나면 2개월 지나서 3개월 되면 이제는 경매 청구를 못해요. 2개월에 한정해서만 자기의 변제기 도래 전이더라도 경매 청구할 있다는 특칙입니다. 2개월 내에 안 한다는 게 포인트야. 그럼 밑에 기출도 마찬가지예요.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청구하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채무자에게 자 경매 청구했죠. 경매 청구 본등기 청구 못해요. 본등기 청구할 수가 없다. 왜? 경매 들어갔으니까 본등기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옵니다. 3번 경매에 의한 실행. 자, 경매에 의한 실행. 자, 옆에 저거 공적 실행입니다. 공적 실행. 자, 지금까지는 사적 실행으로 귀속 청산을 봤어요. 귀속 청산은 이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청산금 지급하는 거죠. 청산금 지급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귀속 청산. 이거 하기 싫으면 또는 경매 청구에서 경납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는 거죠. 저당권하고 똑같죠. 자 12조 갑니다. 제1항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같은 말. 가등기 담보권자는 동그라미 크겠죠. 그 선택에 따라 선택에 따라 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하거나 이퀄 귀속 청산으로 실행하거나 또는 담보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줄거세요. 경매에 관해서는 담보가등기 권리를 물어본다. 저당권으로 본다. 간주합니다. 경매 절차에 들어가면 가등기 담보권을 저당권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번 후순위 권리자 등의 경매 신청. 자, 13조 보러 갑니다. 우선 변제 청구권.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 등이 개시되면 다 줄어나간다. 담보가등기권자 이퀄 저당권자죠.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자, 이 경우 줄은다. 그 순위에 관해서는 담보가등기 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그리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 저당권 설정 등기가 행해진 걸로 본다 이거야. 무조건 여기 이제 자 2월 1일 날 이 순위로
가등기권자 을 이렇게 했다. 그럼 경매 들어가면 요 가자를 저자로 보는 거예요. 저자로. 저거 보고 이 순수에 따라 우선 면제 받고 이 순수에 따라 이 순위로 우선 면제 받는다는 거죠. 무조건 경매 들어가면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변칙 저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점을 조심하고. 자, 그 15조입니다. 15조. 담보 가등기 권리의 소멸. 자, 경매 들어가면 당연히 저당권 소멸되잖아. 담보 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자, 강제 경매 등에 의해진 때는 줄거세요. 담보 가등기 권리는 그 부동산 매각으로 소멸한다. 말소 기준이잖아. 우리가 이렇게 했죠, 그죠? 저당권 합니다. 저당권자가 있고, 이게 바로 경매 들어가면 가등기 담보 이거잖아. 가등기 담보 있고, 그 다음에 2순위에 누가 있고, 3순위에 있고, 저당권자, 저당권. 이게 경매 들어가면 얘가 경매 신청하든 요부터 말소한다 그랬죠? 말소되니까 당연히 소멸하게 되죠. 경매 들어가면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과 똑같이 당연히 소멸됩니다. 소멸되고 이제 우선 변제를 받게 돼요. 자, 오른쪽 기출 바로 보세요. 기출. 담보 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가 된 경우 담보 가등기 권리는 부동산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매각이 경락이잖아. 무조건 경매 들어가면 가등기 담보를 뭐로 간주한다? 저당권으로 본다 이거야. 그런데 차이는 뭐야? 자격해야 돼. 저당권은 얼구에, 자, 등기부를 잘 가야 돼. 얼구에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 오늘 공부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피담보 채권액이 등기에 되잖아요. 피담보 채권액 1억 채무자 누구누구 저당권자 을 이렇게 돼. 그러면 자, 우선 변제 받을 돈이, 자, 법관이 보니까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잖아요. 저당권자는 당연히 배당을 줍니다. 당연히 배당을 주니까 만약에 저당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당연히 줍니다. 그러면 공탁을 해놔요. 저당권자는 배당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저당권자는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당연히 배당 받습니다. 왜? 배당 받을 여기 등기부에 딱 기재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까 가등기 담보는 여기다가 채권액을 등기한다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요. 변칙이니까 안 한다 그랬잖아. 안 하니까 판사가 이거 배당 받을 돈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빵은 10원도 못 받습니다. 거기 뭐하고 똑같아? 임차권하고 똑같아요. 임차권도 이게 임차보증금이 등기가 안 돼 있잖아. 우리가 임차권이나 가등기 담보권은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는 빵원이야. 자, 거기 갑니다. 그러면 이제, 자, 그리고 또 가등기 담보는, 자, 아까 잠깐 했죠. 담보 가등기인지 아니면 순위 보전에 청구권 보전 가등기인지는 형식으로 구별이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안 되니까 이제 법원에서 야, 너 이거 담보 가등기냐 순위 보전에 가등기냐 알려달라고 check를 합니다. 그럼 내가 이제 나는 자 담보 가등기니까 배당 요구합니다 라고 해야 돈 줍니다. 그걸 보러 가죠. 4번 줄거 채권 신고 및 배당 참가입니다. 참가야 참자가 아니고. 자 16조 갑니다. 자 줄거세요. 강제경매 등의 특칙 동그라미죠. 특칙 요게 저당권과 다르다. 제1항 법원은 소유권 이전 동그라미처럼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등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가등기 권리자에게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사항을 법원에 동그라미 신고하도록 적당한 기간 정에 check를 해야 돼. 자, 이게 이제 저당권과 달라요. 1. 해당 가등기가 줄거 담보 가등기인 경우 담보 가등기는 자, 돈 받을 수 있죠? 땡땡. 그 내용과 채권이 얼마인지 채권 가로 열고 이자나 그 밖에 부수채권의 존재 여부 원인 금액 특히 금액이죠. 금액을 신고하도록 check합니다. 그런데 반대 이 해당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가 아닌 경우 이건 무슨 가등기야? 순위 보전의 가등기죠. 순위 보전의 가등기는 해당 내용만 돈 없으니까 하고 check합니다. 그러면 2항 줄거든요. 압류 등기 전 같은 말 적어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 가등기 권리가 매각으로 소멸하면 제2항에 줄거돼요. 채권 신고를 한 경우만, 즉 배당 요구한 경우만, 채권 신고한 경우만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에서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가 있다. 옆에 적어 임차권자와 동일하다. 가등기 담보권자는 채권 신고해야 됩니다. 채권 신고하는 빵원이야. 자, 맨 밑에 판례 줄거돼요. 담보 가등기 권리자가 같은 말, 가등기 담보권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 신고, 즉 배당 요구 채권 신고하지 않으면 채권 신고, 우리는 1억 5천 신고하지 않으면 매각대금 배당받을 권리는 상실한다. 빵원이다. 그런 점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그 예제하고 조금 쉬죠. 오늘 여기까지만. 왜냐하면 부실법 하면 이게 중간에 잘리는 거 안 되겠네. 그 예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자, 문제 한번 가보죠. 예제. 자, 갑은 을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 을에게 빌려준, 그러면 소비대차죠. 소비대차를 1,000만 원 동그라미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 X 토지 시가액에다가 가등기를 마친다. 자, 그러면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 했다. 무슨 가등기? 담보 가등기죠? 가등기 담보입니다. 병이 X 토지의 저당권 취득했다. 옳은 것. 병은 뭐예요? 자, 을이 이제 갑에게 돈 1억 빌렸죠. 근데 X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죠. 그럼 이제 담보에서 이 사람은 가등기였으니까 무슨 담보? 가등기 담보권자. 채권자죠. 을은 채무자고 가등기 담보 설정자죠. 그랬는데 병이 X 토지에 대해 저당권 취득에, 자, 이걸 2월 1일이라고 하죠. 그 다음 4월 1일 날 병이 저당권 취득했어요. 이 사람 누구죠? 병은? 이게 누구야 바로? 이게 누구예요? 담보 가등기 후에 저당권 취득. 이 뭐야 이거? 후순위 권리자잖아.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 나왔죠? 이 사람 뭐야? 무슨 기간 내에 하나요? 2개월에 하나여 자기 채권 변제기 돌이 전에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내려고 낸 거예요. 자, 후순위 권리자. 자, 가보죠. 1번. 옳은 것. 1번. 을의 채무 변제와 갑의 가등기 말소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가등기 담보는, 자, 성질은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랬잖아. 자, 저당권을 배웠죠. 채무 변제와 저당권 말소는 동시행이야, 동시행이 아니야? 동시행 아니잖아요. 항상 채무 변제가 선이행이고 담보물권 말소는 후이행이에요. 왜? 이거 채무 불이행하면 부정성으로 이거 전부 무효가 됐으니까. 1번. 자, 1번. 을의 채무 변제 의무와 갑의 가등기 말소, 같은 말, 저당권 말소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뭐가 선이행이야? 을의 채무 변제가 먼저 선이행이고 담보물권 말소는 후이행입니다. 후이행. 항상 기억해야 돼. 채무 변제가 선이행, 저당권 말소, 가등기 담보 말소, 양도담보 말소는 후이행 관계입니다. 후이행. 자, 이런 게 이제 또 앞으로 한번 와보세요. 자, 동시행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1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동시행 한번 볼까요? 자, 동시행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저 408쪽 와보세요. 408. 408 와보세요. 408페이지. 맨 위에 3번에 부정되는 경우, 즉 동시행이 아닌 경우야. 자, 1번, 2번 묶으라고 그래서 1번 채무자의 근저당 채무 변제는 선이행. 뒤에 근저당 등기 말소 후이행이죠. 선후관계야, 선후관계. 2번에서 낸 거죠. 2번. 피담보 채무 변제가 선이행, 가등기 담보 말소가 후이행, 또 양도 담보 말소가 후이행입니다. 이와 같이 무조건 채무 변제가 선이행이고 저당권 말소나 가등기 담보 말소나 양도 담보 말소는
후이행이야. 양도담보가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잖아. 그리고 3번은 또 주인법에서 배운 거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했을 때, 자, 보증금 반환 채무가 선의행으로 순서를 바꾸세요. 보증금 반환 채무가 선의행이고, 임차권 말소문은 후이행입니다. 선후 관계죠. 자, 그렇게 1, 2, 3은 선후입니다. 앞에 게 선의행, 뒤에 게 후이행. 3번은 바뀌었어. 3번은 임차보증금 반환이 선의행, 등기 말소가 후이행입니다. 그럼 다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자, 그럼 특별법 나온다고 특별법만 가지고 앞으로 끌고 온단 말이야. 1번에서 채무 변제는 선의행, 가등기 말소가 후이행 관계다. 자, 2번. 이건 아까 했던 거네요. 갑이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이거 3단계 절차 안 거쳤죠? 안 거치니까 본등기는 뭐죠?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다 이겁니다. 3단계 절차 안 거치고 본등기하면 무효다. 답 2번 나왔네요. 3번. 을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기간 2개월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 양도는 누구한테 대항 못한다 그랬죠?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 못한다 그랬죠? 후순위 권리자 병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다. 청산기간은 후순위 권리자 보호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청산기간 2개월 후순위 권리자 병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4번. 병이 후순위 권리자야. 후순위 저당권자. 병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아니죠. 청산기간이 지나면 아니라 청산기간에 한하여 2개월에 한정하여 전하면 안 돼.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의 피담보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더라도 엑스 토지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틀린 데가 어디가 틀렸어요? 4번에 청산기간이 지나면이 아니고 청산기간 한정하여 2개월에 한하여 2개월 지나면 안 돼. 한정하여 변제기 도래 전이더라도 경매 청구할 수가 있다. 다음 5번. 갑의 가등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X 토지 소유권이 정의 취득했다면 경매에서 취득했다는 것은 경락받았다는 거죠. 경락받으면 아까 있잖아. 가등기 담보는 다 소멸하죠. 전한 거랑 똑같이. 갑의 가등기 담보권은 당연히 뭐한다? 소멸한다 이거죠. 왜 경매 들어가면 가등기를 물어본다? 저당권으로 간주하니까 가등기는 당연히 소멸합니다. 오늘 굉장히 좀 어려워요. 했으니까 오늘 집에 가가지고 한 두세 번 정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강을. 자, 오늘 요거만 하고요. 또 내일 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자, 부실법하고, 자, 1페이지로 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에 넘기면, 제목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자, 지금 오면 적어 놓고 하죠. 줄임말, 부실법. 부실법 또는 실명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실법을 공부하세요. 부동산에만 적용되니까 부동산 부실법. 이거는 땡땡 명의신탁 금지법. 자, 부동산의 명의신탁 금지입니다. 명의신탁을 금지합니다. 명의신탁은 쉽게 하면 무효다 이거죠. 자, 등기를 빌려주는 걸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명의신탁 금지법. 자, 이것도 조금 복잡하니까 또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